콘크리트 못으로 망치를 이용해서 막 이 못을 끝까지 박는 개념이 아니고요, 안 움직이죠. 줄자로 이렇게 보게 되면 저 치수에서 레이저가 딱 멈추는 게 보여요. 글루건을 조금 짜준 다음에 이 먹선에 맞춰서 나무를 맞춰놓고, 바닥에는 이게 타일이 깔려 있잖아요. 굉장히 단단하기 때문에 뭔가를 뚫어서 고정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. 이 바닥에는 이 고정을 좀 보완해 줄 수 있는 접착제를 사전에 좀 바를 필요가 있습니다. 그 접착제는 실리콘을 사용하거든요. 이 벽도 마찬가지고, 이 벽이 이게 석고보드 벽이에요. 타카핀이 들어갔을 때 막 야무지게 물어주는 그런 상태는 아니거든요. 그래서 여기도 실리콘을 조금 묻혀줌으로써 고정을 좀 보완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. 자, 이제 한번 위치를 맞춰 보겠습니다. 요런 거는 아무래도 2인 1조로 하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요. 저는 지금 이제 자세가 안정화가 돼가지고 이제 실리콘 위치에 맞춰서 딱 안착을 시키고, 이렇게 좌측으로 딱 밀착을 시키고, 이렇게 해서 실리콘이 정해진 위치에서 벗어나서 묻는 걸 최소화하면서 지금 할 수가 있는데, 처음 하다 보면 잘못 안착시켜가지고 막 움직이다 보면 막 실리콘 막 지저분해지고 그러거든요. 그래서 꼭 2인 1조로 작업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. 일단 고정을 해야 되는데, 바닥은 제가 고정이 힘들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그래서 벽을 먼저 이제 고정을 해줘야 되는데, 한 번에 다 고정하는 게 아니고 일단 이 윗부분에서 임시로 고정을 한번 해줄게요. 이렇게 3방 정도만 박아주게 돼도 이 석고보드라서 흐물흐물해서 힘은 없지만 그래도 임시 고정은 됩니다. 제가 지금 손을 놔도 얘가 쓰러지지 않을 정도로 임시 고정은 돼요. 이 먹선에 맞춰서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내려오면서 고정을 해주시면 되는데요.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내려오라고 하는 이유는, 만약에 위에를 고정하고 밑에를 고정하고 이 정도까지 쭉 고정하다가 내가 한 이 정도 지점을 맞춰서 고정하려고 하는데, 이게 나무가 쉰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이미 휘어 있을 수도 있고, 근데 이렇게 좁은 구간을 내가 쉬면서 맞추려고 하면 안 움직여요. 그래서 맞출 수가 없어요. 이 나무가 위에서부터 이렇게 맞추면서 내려오면 이 밑에는 어느 정도 맞출 수가 있습니다. 위아래를 고정하고 이 중간에를, 이 짧은 구간을 어거지로 막 휘려고 하면 위아래가 이미 고정이 돼 있기 때문에 휘지가 않잖아요. 그 원리거든요. 그래서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먹선을 맞춰가면서 쭉 밑에까지 내려오면서 고정해 주시면 되고요. 지금 이게 석고벽이라 타카를 좀 많이 박는다고 해도 좀 부실부실 할 수가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미리 이제 실리콘을 넣어준 거죠. 이 상태에서 하루 정도 지나게 되면 실리콘이 짱짱하게 굳기 때문에 사실상 타카핀을 박아놓은 건 의미가 없어지고, 실질적으로 실리콘이 이 벽과 나무를 짱짱하게 잡아주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. 이런 식으로 해서 벽으로 밀착시킨 다음에 고정을 하시면 되는데, 제가 지금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빼먹고 안 알려드렸습니다. 뭐냐면, 이 벽은 사실상 2가지의 수직이 존재합니다. 내가 여기서 이렇게 봤을 때 저희가 수직에 맞춰서 먹을 쫙 때렸잖아요. 이게 첫 번째 수직이고, 두 번째 수직은 뭐냐면, 이렇게 봤을 때도 수직이에요. 지금 카메라를 보고 있는 시선에서는 이 벽이 이렇게 앞으로 기울었는지 이렇게 뒤로 자빠졌는지 확인을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. 근데 이 벽이 만약에 이 뒤로 이렇게 기울어진 상태에서 이 틀을 딱 밀착을 해서 고정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? 지금 이 출입구, 이 수직이 이렇게 되겠죠. 중간중간 들어간 나무도 다 이렇게 기울어지게 되기 때문에 이 벽의 그 2번째 수직도 굉장히 중요합니다. 미리 파악을 해줘야 돼요. 요거는 어떻게 파악을 하냐면, 여기서 한번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. 이 레이저 레벨기를 이 옆쪽으로 가져간 다음에 다시 레이저를 켜주고요. 지금 이 레이저가 이 벽 앞쪽으로 이렇게 지금 레이저가 나가고 있는 상태죠. 이 상태에서 줄자로 이렇게 보게 되면 저 치수에서 레이저가 딱 멈추는 게 보여요. 여긴 지금 94거든요. 중간에도 94 나옵니다. 제일 밑에는 109가 나오네요. 109. 왜 109가 나와? 잠깐만, 갑자기 멘붕이 오네. 94, 94, 109가 나오면 벽이 지금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. 이렇게 쭉 맞춰서 내려오다가 밑으로 이렇게 확 꺾였다는 거죠. 근데 여기서 봤을 때는 전혀 뭔가 문제될 것 같이 안 보이다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치수를 파악을 해보니까 이 벽 상태가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. 반듯한 무언가로 한번 이 벽에다 밀착을 시켜보면 제 판단이 맞는지
아니면 이 방법이 잘못됐는지 알 수가 있겠죠. 이렇게 한번 대보겠습니다. 반듯한 무언가를 벽에다가 딱 대보면 중간까지는 딱 붙다가 제일 밑에 이렇게 예상대로 이렇게 딱 뜬 거 보이시죠? 저희가 지금 한 10mm 정도 넘는 건데 네, 그대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. 이 벽 상태가. 이런 식으로 칸막이의 시작점에 두 번째 수직을 미리 사전에 파악을 한 다음에 내가 이걸 딱 붙여서 시공을 할지 말지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. 저는 사실 망했어요. 지금 이 벽도 제가 아까 체크를 해보니까 위아래가 10mm가 차이가 나요. 10mm면 사실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거거든요. 그냥 일반적으로 무늬 없는 칸막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상관이 없습니다. 합판을 조금씩 기울여 가면서 어찌됐든 다 받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중간중간 무늬 들어가거나 어떤 오픈된 형태의 뭔가 들어가면 거기는 무조건 수직 수평이 잘 맞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삐뚤어서 가다가 그 부분만 수직 수평을 딱 맞춰서 작업을 한다? 사실 그게 더 힘들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어쨌든 이 시작점을 정확히 맞춘 다음에 쭉쭉쭉쭉쭉 붙여서 나가는 게 가장 일도 빠르고 편한 방법인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제 세워읽고 외양칸을 고쳐야 되는 상황이에요. 내가 지금 이 상태를 미리 파악을 했다면 이 첫 번째 이 나무는 제가 조립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. 첫 번째 것은 조립을 하지 않고 벽에다 그냥 밀착을 시켜서 박은 다음에 이 두 번째부터 수직이 맞게끔 파악을 해서 고정을 했을 거예요. 어차피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. 근데 지금은 미리 위아래 조립을 해버렸기 때문에 얘를 움직이게 되면 나머지 전체가 다 움직이는 지금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거잖아요. 그래서 미련하지만 어쨌든 좀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. 지금 이 틀은 어떻게 돼야 되냐면 밑에가 전체적으로 이쪽으로 10mm가 더 들어가야 돼요. 근데 저는 참 운이 좋은 것 같아요. 다행히도 이 밑부분이 이렇게 뚫려 있어가지고 이 나무가 이 안쪽으로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. 이 벽이 만약에 이렇게 막혀 있다고 한다면 이 나무가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나무를 잘라줘야 되거든요. 그러면 지금 이것까지 이렇게 물려 있기 때문에 이거를 빼고 다시 이걸 자른 다음에 밀착을 시켜서 아주 골치 아픈 그런 상황이 될 뻔했는데 지금 여기는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고 문제는 얘랑 얘를 조립한 것만 이렇게 분리를 해주게 되면 이 나무를 저 뒤쪽에서 톡톡 밀어서 수직을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부분만 컷소로 해서 핀을 잘라낸 다음에 이 나무를 집어 넣어보려고 합니다. 분리는 했고요. 그 전에 얘는 일단 먼저 고정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. 어차피 밀착이 돼야 되니까. 이론상으로는 이 나무의 수직에 맞게 되면 전체적으로 다 수직이 맞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 나무에다가 레이저를 한번 비춰본 다음에 예상대로 이 밑에가 저 안쪽으로 좀 들어가야 전체적으로 수직이 맞는 상황이에요. 저 나무는 일단 분리를 시켜놨으니까 이 밑에를 망치로 치게 되면 저쪽으로 가겠죠. 한번 해볼게요. 네, 가고 있습니다. 또 너무 많이 가면 다시 또 빼줘야 되니까 너무 많이 갔네. 에이, 된장. 네, 어느 정도 맞춰놨고요. 사실 지금 이 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수직을 맞추는 거는 조금 불안정하죠. 왜냐면 지금 이 틀을 고정할 때 제가 아까 눈대중으로 해도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위와 아래가 이 전체적인 틀 안에서 정확히 수직이 안 맞을 수도 있어요. 근데 제가 무늬 들어가는 부분은 정확히 체크하고 그 지점에 정확히 박아주라고 말씀드렸죠.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곳은 사실상 저곳입니다. 때려서 조절하기 쉬운 이곳에서 어느 정도 맞춰놓은 상태에서 다시 이제 저 신뢰할 수 있는 곳으로 가서 정확하게 수직을 다시 한번 판단을 해주는 거죠. 네, 위 지점을 딱 맞췄고요. 저 위에는 불변이잖아요. 움직일 수 없는 곳이고 저 라인에 딱 맞췄고 이 밑에만 또 레이저에 맞게 조절을 해주면 수직이 딱 맞는 건데 조금 더 가야 돼요. 한 3mm 정도. 완벽합니다. 지금 밑에도 이렇게 모서리에 딱 레이저가 투과되는 상태로 맞췄고요. 위에도 레이저가 딱 저 라인에 맞았죠. 이론상으로 위아래가 수직에 정확히 맞은 상태가 된 거예요. 이제는 바닥을 고정을 해줘야 되는데 제가 바닥이 고정이 쉽지 않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그래서 일단은 이 부분을 먼저 고정을 한번 해줄게요.
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마쳤습니다. 수직을 마쳤어요. 전체적인 상황을 한번 정리해보면 이 벽 쪽에 붙은 이 첫 번째 나무는 이 벽 상태에 따라서 삐뚤어진 채로 그대로 고정이 된 상태고요. 나머지 애들은 수직을 맞춘 상태로 고정을 한 거죠. 이제 벽이 고정이 됐으니까 바닥을 쭉 고정해주면 되는데, 바닥이 제가 아까 고정하기 어렵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그래서 그 방법은 또 한번 알려드릴 건데, 알려드리기 이전에 한 가지 궁금증이 생기실 수 있을 거예요. 지금 내가 서 있는 이곳이 출입구라고 말씀드렸는데 바닥에는 지금 나무가 있죠. 출입구에 문지방이 있는 건가? 요즘은 대부분 다 문지방이 없기 때문에 왜 문지방을 만들어 놨을까 라고 의아해하실 수도 있는데, 사실 요거는 다 고정을 한 다음에 잘라낼 거예요. 지금 이 조립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임시로 고정해놨다고 보면 되고, 이걸 없는 상태로 뭐 조립을 할 수도 있는데요. 이 바닥에 끊겨 있게 되면 일단 들고 다니기가 굉장히 힘들겠죠. 그리고 바닥의 간격을 어차피 위아래 똑같이 유지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뭔가를 또 임시로 고정을 해줘야 될 텐데, 굳이 그럴 필요 없이 처음에는 그냥 문지방 있는 것처럼 그냥 다 무시하고 쭉 작업한 다음에 다 고정이 된 상태에서 바닥을 멀티커터나 톱을 이용해서 잘라주면 작업도 편하고 훨씬 빠르거든요. 근데 제가 아까 실수를 한 게 있어요. 지금 이 아래는 나중에 잘라낼 거기 때문에 실리콘을 칠하면 안 돼요. 그쵸? 근데 제가 모르고 실리콘을 칠해버렸어요. 실수를 통해서 배우시는 게 더 아마 확실하실 거예요. 이제 바닥 고정하는 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바닥을 고정하기 위해서는 먹선에 맞춰서 나무에다가 콘크리트 타카를 이용해서 박아주면 어느 정도 고정은 할 수가 있어요. 근데 이 타일이 굉장히 단단하기 때문에 엔간해서는 잘 안 박힙니다.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원상복구의 이슈가 있죠. 타일이 어찌됐든 깨지면서 박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이 칸막이를 제거했을 때 원상복구가 힘들어지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쓸 수 있는 방법은 이 매직을 활용하는 방법인데요. 이 매직 라인은 비교적 쉽게 잘 박혀요. 그래서 이 매직 라인에다가 콘크리트 못으로 망치를 이용해서 이렇게 박아주는데, 막 이 못을 끝까지 박는 개념이 아니고요. 매질을 살짝만 뚫고 들어가서 얘가 움직이지 않게만 해주는 역할입니다. 지금 이 정도 박았는데도 한 5mm, 10mm 들어갔을 거예요. 근데 안 움직이죠. 이게 위로 뽑으면 물론 들리겠지만 좌우로는 얘가 잡아주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실리콘이 굳으면 짱짱해요.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고정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. 이런 끝부분도 먹선에 맞춰서 잘 고정을 해야 되는데, 여기에는 매지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요? 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. 이럴 때는 글루건과 이 한멜트를 이용해서 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. 글루건을 조금 짜준 다음에 이 먹선에 맞춰서 나무를 맞춰놓고 얘를 딱 이렇게 눌러주세요. 글루건이 굳을 때까지 한 20초, 30초까지 이렇게 잡고 있어야 돼요. 글루건은 순간적으로 접착을 해주는 거라서 충격에 굉장히 약합니다. 그래서 이거를 이제 톡 치게 되면 그냥 떨어져요. 하지만 자연적으로 얘가 움직이려고 하는 거는 충분히 잡아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실리콘이 굳을 때까지 하루 정도 이 상태로 해서 딱 유지를 해주게 되면 완벽하게 고정이 되는 거예요. 지금 이렇게만 해놓으면 여기서 이 나무를 이렇게 치면 또 움직일 수가 있잖아요. 양쪽으로 이렇게 해서 딱 눌러주게 되면 실리콘이 굳을 때까지 얘가 임시적으로 딱 이제 잡아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. 얘가 다 굳은 다음에는 얘가 필요 없잖아요. 그때는 망치로 그냥 톡 치게 되면 아주 높은 확률로 거의 아무런 손상 없이 얘만 똑 떨어지게 됩니다. 그래도 또 불안해 하시는 분이 계시니까 어떻게 떨어지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걸 할 때는 여기가 또 장판이라 그러면 또 얘기가 달라집니다. 장판이 또 녹으면서 손상을 시킬 수가 있어요. 만약에 장판인데 이런 방법을 써야 된다라고 할 때는 이런 테이프 같은 거, 청테이프 같은 거를 미리 좀 넓게 바닥에다 먼저 붙여 놓은 다음에 다시 글루건으로 붙이고 나중에 청테이프를 스티커 제거제나 그런 걸 이용해서 떼어주는 방식으로 또 할 수가 있어요. 지금 이게 순간 접착이 벌써 끝났거든요. 지금 이 상태에서는 지금 때나 내일 때나 한 달 후에 때나 어차피 상황은 똑같아요. 얘는 충격이 그냥 떨어지는 애기 때문에 타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떨어지냐 한번 보여드릴게요. 보셨죠? 이렇게 됩니다. 거의 아무런 손상이 없죠. 이게 맨질맨질한 재질이라서 순간적으로 딱 붙어 있긴 하지만 얘가 뭐 끈끈이가 생기거나 엄청난 접착력 때문에 타일이 떨어지거나 이럴 일이 없기 때문에 타일 바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실리콘이 굳을 때까지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.